런칭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칭 전략을 수립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영업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인 영업과 제품의 성공적인 런칭을 위해서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전략 수립하는 데 있어의 포인트는 이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프로세스상에서 본다면은 어떤 컨셉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시장 세분화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 어떤 트렌드, 그다음 이제 개발 배경하고 이제 관련해 가지고 소비자의 니즈에 맞춘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시장이 이제 최초 시장이 아닐 경우에 기존의 어떤 경쟁 브랜드와 더불어서 어떤 포지셔닝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또 이 포지셔닝 목표 자체가 명확한가 하는 것들을 좀 여기 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저한 IMC라고 해서 이제 인테그레이티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뭐냐면 통합적으로 이제 마케팅이 이렇게 집중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아무튼 마케팅이라는 건 마케팅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연구, 생산, 그다음 영업 부서 모든 부서에서 이제 같은 개념의 같은 컨셉을 갖고 진행을 할 때 효율이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IMC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원을 기한된 자원에서의 어떤 자원 집중화를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런칭 전략은 이제 런칭할 때 써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기간을 정해서 최소한 뭐 3개월, 6개월, 1년 정도의 어떤 이렇게 타임리한 어떤 스케줄을 가져서 거기에 맞게끔, 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시장 상황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제 갑작스럽게 우리가 예상치도 않게 이제 코로나19가 터져서 이게 이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 팬데믹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이라는 어떤 새로운 문화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과연 저런 시나리오가 없다면 너무도 어렵잖아요. 이게 다시 이제 회복되겠지 하지만은 지금 거의 2년이 됐는데, 그 2년 정도 되기 전에 만약에 이런 걸 예측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안들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이렇게 이제 어렵진 않은 기업들도 있죠.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갈 것이야 하고서 이제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했던 기업들은 지금도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화장품에서도 본다면. 특히나 지금 화장품 쪽에 최근에 어떤 회복기가 있다고 그러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회복기 되게 더딜 수도 있고, 이런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이제 중소기업들의 고충들, 특히 이제 뭐 폐업을 생각한다든지 이런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어떤 디지털 전환이 안 된 기업일 경우는 이제 생존이 이제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에 가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이렇게 작성을 해놔야 된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서서 이제 홍보라든지 프로모션에 대한 얘기를 드렸지만 항상 어떤 목표 수립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높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목표를 가졌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최적의 어떤 마케팅 전략 그 실행을 위해서 마치 이제 로직 트리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로직 트리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맨 위에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 밑에서 해야 될 것들, 그것이 이제 쭉 풀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한 3가지 정도 여기다 찾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3가지를 갖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빅픽처화 시키는 거죠. 세계의 현안 자체를.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브랜드를 내고 새로운 신제품을 낸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3가지가 뭘까요, 정원님? 네. 예. 어떤 잘 못 들었어요. 새로운 브랜드든 아니면 신제품을 우리가 출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원님이 창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3가지가 뭘까요? 그 성공을 하려면. 어 전략 수립에서 그 음. STP 아닐까요? STP 이제 거기까지 다 했다 치고, 그러니까 시장 네. 제일 세분화를 중 했고 네. 그리고 타겟을 정했어요. 네. 음. 정했고 그다음에 포지셔닝도 인제 했고. 그게 다 인제 거기까지는 완벽하게 했다 하고 인제 우리가 인제 네. 커피 믹스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스펙을. 그리고 인제 네. 그다음에 인제 이 여기서 그 런칭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런칭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런칭해서 예. 뭔가 판매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판매할 때 가장 중요한 3가지가 뭘까요? 판매가 되게끔 하려면. 그게 인제 마케팅인데 음.
그쵸. 마케팅인데 중요한 게 뭐 음. 이 요소일까요? 아니면은 뭐 뭐든 하여튼 판매하는 그냥 이거는 너무 교과서적으로 지금 배운 거를 막 대입하지 마시고 그냥 만약에 정원님이 제품을 네. 출시했어. 네. 그러면 내가 이걸 팔리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그 음. 세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일단은 제일 그냥 흔하게 음. 판로가 뭐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좋아요. 판로 그걸 그러니까 점검. 판매점. 네. 좋아요. 판로. 또 네. 판매점 중요하죠. 그리고 네. 글쎄 이미 그 준비가 다 된 상황에서 한다는 게 뭔지 모르겠네. 아니 제품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아 그렇죠? 제품만. 그러면 자 아 제가 질문을 거꾸로 드릴게요. 이제 막연하니까 지금 사실 그게 1, 2, 3로 나와야 돼요. 그거 항상 생각하고 계세요 다들. 네. 근데 네. 그거를 깜빡깜빡하는 거죠. 자 판로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쵸? 네. 판매점이 있어야지 내 제품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판로를 찾게 되는 게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판로에서 와서 해 주냐는 거예요. 어 아니죠. 아니면 내 홍보를 해 지인을 통해서 팔 수도 있겠죠. 뭐 홍보 채널을 뭐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채널이 홍 아니라 홍보가 필요한 거죠. 네 알려지면은 홍보. 네 판매점에서 홍보. 알려진 제품이니까 당연히 팔라고 그러겠죠. 왜 팔겠어요? 네. 알려졌으니까 '아 저거는 네. 알려져 있고 제품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팔릴 것 같아.' 해서 받아주겠죠. 그쵸? 네. 그러면 인제 네. 팔로가 아까 됐고 두 번째가 홍보라는 뭐냐면 '우리 홍보. 제품이 진짜 좋아. 내가 잘 만들었어.' 네. 이거 네네. 알리는 게 필요하죠. 네네. 그게 알리는 거. 홍보란 말이에요. 그쵸? 또 예. 자 알려서 일단 음 판매점에서 입점은 시켜 놨어요. 입점까지는 네. 가겠죠. 요렇게 두 가지를 하면. 네. 그럼 끝일까요? 그럼 팔릴까? 아니요. 어. 또 그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유지라 하면 지속적으로 음. 어 지속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는 뭔가가 그렇죠. 있어야 될 판매라는 게 것.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판매. 그 말씀이에요. 판매. 그러니까 소비자가 아 네. 사가야지 판매. 그게 유지란 말이에요. 그쵸? 아 입점을 해 놨는데 대표님. 한 달 동안에 소비자가 하나도 안 사 갔어. 그 먼지만 뽀해. 그러면은 나 안목을 보고서는 내가 홍보를 다 했는데 매장에서 한 달 동안 기다려 준 다음에 뭐라고 그럴까요? "아 괜찮아요. 뭐 원래 늦게 팔려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어. 전화 오겠죠. 음 어? 네. 픽업 하나 가져오라고. 그쵸? 제품 다 가져가라고 그럴 네. 거 아니에요. 네네. 자 그러면 인제 세 가지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한번 네. 풀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세 번째에 보면은 스트래티지 빅픽처 구성을 하는데 세 가지 네. 핵심적인 요소가 뭐였지? 하나는 입점을 해야 네. 되겠어. 아 그쵸? 그쵸. 입점을 네. 해야지 내 거 팔릴 거 아니야.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네네. 그쵸? 근데 네. 입점을 하려니까는 걔네들이 내 앞면을 보고서는 입점을 도저히 안 시켜 주잖아요. 네. 어 그렇잖아요. 내가 안다고 뭐 "아이 나 입점시켜 줘." 한다고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네. 걔네들이 요구하는 게 뭘까요? "광고하니 너희들? 야 이 광고한 거 좀 음 보자." 이거잖아요. 그게 홍보잖아요 아까. 홍보 광고에 네. 대한 거. 뭐 알려진 거야. 그 알려진 거를 갖다가 보여주겠죠, 동영상을. 네. 보여주든 아니면 네이버에 검색이 나오든 뭔가 작업을 한 것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이 유통에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MD들은 '이 정도 했으니까는 팔릴 수도 있겠네.' 여기까지. "좋아요. 그럼 입점해 음 보세요." 할 거 아니에요. 네. 그쵸. 입점이 됐어. 그다음에 소비자한테 뭔가 프로모션을 해야겠죠. 아까 홍보도 했지만은 "이 제품 음 이렇게 좋아요." 하지만은 보고선 프로모션. 기억만 하지 구매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한테. 뭔가 음 판촉을 해야겠죠. 판촉 프로모션. 그쵸.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원 네. 플러스 원을 하든 아니면 무슨 여기에다가 뭐 "이거 하나 사면은 이거 하나 더 드릴게요."라든지 뭔가 또 음 하겠죠. 그쵸? 네. 그 세 가지를 해야죠. 그래야지 아까 지금 얘기하신 막연했던 것이 유지가 되겠죠. 일단 안 쫓겨나겠죠, 아 팔리니까. 네. 그다음에 고객들한테는 내가 좋게 만들었으니까 "아 입소문 좀 내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거 아니 당연히. 네. 그쵸. 그러면 입소문 듣고선 또 온 사람이 또 구매를 해 주겠죠. 네. 이게 유지죠. 그럼 이제 일단은 뭐냐면 유통점에서 안 쫓겨나는 거. 그쵸? 그게 네. 유지예요, 리얼하게. 음
그래서 이 음. 제품이 인제 간신히 안 쫓겨나는 제품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목적으로 이 제품을 설계하거나 만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음. 그쵸? 최소한 '아 이게 뭐 나가서 한 1억 은 팔았으면 좋겠어.' 이 생각을 하고 다 음. 만드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나가자마자 한 1,000,000 원만 팔고 끝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1억 네. 또 근데 이것으로 1억 이 끝났어. 그러면 거기서 끝인가요? 1억 만 있으면 뭐 아파트도 하나 못 사는데. 그쵸? 네. 10억 을 팔려면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는. 인제 어 10억 을 팔려면은 어 뭔가 추가로 또 뭐가 그렇죠. 있어야겠죠. 얘로 추가 상품. 10억 을 하기가 힘들면 다른 놈을 또 하나 데리고 와야겠죠. 다른 제품을 더 만들면 네. 되고. 아니면은 네. 얘로 10억 을 파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재 고객들이 한 1,000 명이 사 갔어. 네. 그럼 이거를 10억 으로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뭐 그 사간 고객이 뭐 어 또 뭐 소개를 하거나 뭐 혜택 그렇죠, 고객한테 그쵸, 돌아가는 혜택. 그쵸. 그래서 네. 10,000명한테 파는 방법을 세우면 되죠. 그럼 네. 두 개는 기존 틀이 있죠. 10 개를 만드는 거하고 제품을 10개 만드는 방법하고 고객을 네. 10 배로 만드는 방법은 틀리단 말이에요. 그쵸? 음. 그게 마케팅 전략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는 고객 상대로 그러니까 두 가지를 통해서 박정원 님은 출시를 하면서 이것을 10억 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음. 또 100억 을 만들고 싶어.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죠. '아 제품을 1,000개 만들까?' 갑자기 돈이 음. 인제 생각나는 거예요. 1,000 개하면 너무 심하지 네. 않아? 이거. 네. 그쵸? 효율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네. 사람의 더 중심에서 더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또 갖겠죠. 믹스가 되는 네. 거예요. 어느 한쪽이 아니라 믹스를 간단 말이에요. 우리 목표가 음. 거대해지면 거대해질수록 한쪽에도만 포커스하는 것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제품은 요 정도에서 좀 스톱하고 우리가 늘리는 방법을 하자.' 그다음에 아까 이점도 음. 그렇잖아요. 아까 처음 네. 한 곳만 이점을 했잖아요, 앞면으로. 음. 두 번째는 뭘까요? '아 너희만 파니? 옆집에 가서도 팔아야지.' 음. 그게 그거잖아요. 쿠팡에 팔다가 위메프도 팔고. 어? 음. "야 소셜만 팔아? 홈쇼핑 가면 안 될까? 음. 올리브영 가면 안 될까?" 음. 이게 늘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영역을 확장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는 안 음. 되죠. 그렇지만은 내 네. 목표가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또 그게 다 로직이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논리적으로 이게 실제 하는 거하고는 또 틀려요. 실제는 음. 틀리지만은 어쨌든 가상적이지만은 이런 얘기를 해 주면은 따라오셨잖아요, 지금 저한테. 네.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음. 퉁 쳐 가지고 한꺼번에 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박정원 님이 지난번 만났을 때도 "어우 창업을 하면 안 되겠어." 하면 안 돼요 네. 진짜. 퉁 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하나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아이템 생각. 하나 그 아이템이 네. 얼마를 팔게끔 하지 아까 입점 입점 안 시켜 준다니깐요. 심지어는 돈 음. 써서 입점했는데 쫓겨나요 한 달 있으면. 그럼 얼마나 억울해. 그거를 그러게.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아주 타이트하게 짜야 됩니다. 음. 아시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 네. 매장에 한 개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그다음에 음. 그것만 대안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네이버에 스토어하면 공짜로 해 줘요. 공짜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음. 거기 잘 만들어 놔야 돼. 그다음에 음. 거기서 연습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데다가 쇼핑몰 하나 만들기 쉬워지죠 일단은. 아. 그쵸? 우리가 운동할 때도 경험. 그렇잖아요. 그쵸? 계단 하나 네. 오르기가 힘들잖아요. 저거 어떻게 올라가? 100 계단인데. 그죠? 음. 마음은 100 계단을 한꺼번에 오르고 싶죠. 너무 힘드니까. 네. 그쵸? 근데 그렇게 올라가는 음.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씩. 하나 뛰고 나니까 두 번째가 좀 쉬워져. 음. 또 세 번째가 '아 이렇게 하니깐 또 쉬워지는구나.' 그걸 배우는 거죠. 근데 그게 다 수업료란 말이에요 사실은. 누군가가 얘기를 해 주고 이 강의를 듣는 이유도 그런 거라는 거죠. 제가 사례 중심으로 얘기하면 '아 저 교수님은 맨날 뭐 또 성공한 사례만 보여줘. 저렇게 음. 하면 나도 하지.' 근데 그 사람들도 처음에 아니까 고민을 정말.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런 네. 간접 경험이잖아요. 네. 교수님 강의 통해서 사례 듣는 게 사실 간접 경험이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렇죠. 어떤 그런 성공한 뭐 매장이라든가 회사 음. 일일이 어떻게 다 인터뷰를 할 수도 없고 조사를 음. 할 수도 없는데 얘기도 안 해 줘요. 강의를 통해서
음. 그쵸. 강의를 통해서 음. 그런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큰 지식을 얻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그리고 걸 많이 본인한테 느꼈어요. 인제 지난번에 뭐 '아 가 창업을 진짜 쉽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거기서 인제 미쳤다 그러면은 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전 스톱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창업하지 네네. 마세요."가 아니거든 제 추천이. 그러면 예.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고 '뭘 네. 진짜 할까?' 그쵸? 네. 맞아요. 처음에 하시려고 했던 부분들이 '아 내가 고객이 있나? 고객이 진짜 이거 내가 하면은 사 줄까?' 이 고민부터 그거 같이 하는 거죠. 그냥 내가 지금까지는 생각이 뭐냐면 '난 창업해야 돼. 창업해야 돼.' 뭘로든 창업이 목적이 돼 버렸어요. 그쵸? 창업 안 하면 네. 내가 너무 이렇게 어 면이 팔려서 안 될 것 같아. '내가 말은 떠들어 놨으니까 무조건 창업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네. 맞아요. 냉정하게 들어가서 '창업을 하겠대.' 이건 결심을 하신 음. 거예요. 그렇죠? 그럼 네. 뭘로 창업을 하실 건데 이런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인제 음. 어차피 지금 화장품을 하셨으니까 화장품을 한대. 그럼 화장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쵸? 그럼 어떤 걸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세분화에 대한 거잖아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시장을 보니까 여기에 진짜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다 있어. 내가 들어가서는 '야 한 방에 끝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시장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세분화가. 그냥 막 음. 앵무새처럼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런 것들이 예. 있지.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 보자.' 자료를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또 개인적인 어떤 능력이 아닌 다른 부분이에요, 내가 안 해 봤기 때문에. 그쵸? 네. 그 누군가 조언을 얻고 누구한테 물어보겠죠, 그런 것들을. 좀 음. 처음엔 더디게 갈 수 있지만 아까 제가 계단 얘기한 것처럼 천천히 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한꺼번에 내가 100 계단을 넘어가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이건 돈이 걸린 거란 말이에요. 사업이라는 거는, 창업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음. 연습이 네. 없어요. 그냥 딱 했는데 500만 원 날라갔어. 그럼 500만 원을 내가 못 쓰는 거죠. 맞아. 그쵸? 그러니까 음. 창업을 쉽게 생각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어렵게 '아 이건 접근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 갈 거냐. 그리고 그 옆에 인제 누군가가 조언을 계속 해 줘야 되는 거죠, 필요한 게. 음. 음. 아까 인제 정원님도 좋은 얘기를 한 게 제 강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내가 경험을 했다. 네. 체험을 한 게 이제 체험을 할 거죠. 체험할 때 조심해서 가야죠. 들은 얘기로만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내가 지금 뭐 했지?' 단계. 이게 아까 마케팅 프로세스를 계속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도 그거예요. 내가 어느 단계까지 왔나. 그다음에 이 단계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아웃풋이 진짜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일 뿐 소비자는 이렇게 생각 안 한다 그러면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뭐지?' 어.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걸 누군가도 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면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많은 실패하는 제품이 소비자가 원하지도 않고 있는데 내가 그냥 막 강제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 강제로 만들어 놓고 고집을 하는 거지. "왜 안 사가는 거야?" 그게 광고예요, 광고. 근데 "왜 안 사가냐?"고서 막 하다가 사줄 수도 있어. 아 몰랐지 내가. 그치만 그 가능성은 되게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걸 절대 얘기를 안 해 주니까 내가 나름 어떤 창업을 하려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고 고민을 통해서 그런 컨셉을 만들어 냈으면 물어는 보라는 거죠. 이런 컨셉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얼마 전에 결국 뭐 본선에서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 스킨프레소라고 카페 머신처럼 해서 이제 추출물을 거기다 집어넣고 머신에다 집어넣으면 내 피부에 맞는 걸 딱 해 준대. 그것도 일 주일분 쓸 수 있는 30ml를 만들어 준대. 그러니까 그건 되게 신선한 어떤 화장품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맞춤형으로 커스터마이즈.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게? 그 돈 그러게 음. 좀 별 좋을 수도 있고 제가 아는 분도 지금 그런 그 머신을 만들었어요. 네. 그 코 코스 쉐이프인가 그거 음. 근데 우리나라에서 좀 그게 안 먹혔대요. 네. 맞춤형 화장품이 인제 갓 나오면서 동시에 예. 그거하고 쪼끔 뭐가 안 맞았나 봐. 그래서 오히려 일본으로 방향을 전환했는데 뭐 기가 죽기 싫어서 그런지 잘 된다 그러는데 예. 그게 뭐 레시피도 다 이렇게 고객한테 주고 거기 레시피대로 원하는 거 딱 넣으면은 그 커피 머신처럼 그 예. 로션이나 제형 이런 게 뭐 화장
제품이 쫙 다 돼서 나오더라고요. 저는 뭐 그냥 듣기에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소비자한테 보라는 게 그분의 얘기가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네. 평가를 받아보세요. 제가 만약에 저의 입장이라면 제가 그 매장도 제가 몇 사람을 좀 데려갔는데 "와 신기하다." 하는데 "너 예. 이거 사겠니?" 그랬더니 거의가 저 생각이랑 비슷한 게 음. "나는 맞춤형 화장품을 내가 산다면 내가 배워 가지고 내가 만들어서 쓰는 재미가 있어야지 기계에다 넣는다면은 음. 그냥 기성 제품을 사지 그 의미가 없겠다." 이렇게 음. 얘기하더라고요. 음. 그러 좀 그런 반반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하고도 기계라는 비슷한 걸 생각이 있는 집에다 사람. 두고서 쓴다. 근데 그분은 네. 매장에 와야만 쓴다. 아니요. 기계. 그냥 피려고 그랬던 거예요, 개개인한테. 근데 그게 기계를. 좀 네 그 기계를 어. 그리고 이제 원료는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원료를 팔면서 예. 기계는 개인 소비자한테 팔려고 했던 건데 예. 그게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아무도 사가지를 않았나 봐요. TV에도 잠깐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음. 뭔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안 되는 이유가. 뭐 그냥 그래서 막연한 게 아니라 하나씩을 딱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음 개인 맞춤형은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쨌든 아까 그 부분에. 네. 뭐 예를 들어서 네. 기계값이 부담스러워서 나는 뭐 안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하나하나 두들겨 봐야죠, 그걸 음. 소비자들한테. 통으로 해 놓고 "이런 거야." 하고서 좋아 나쁘 이렇게 하는 건 없어요. 소비자들은 왜 소비자가 그걸 아까 얘기했듯이 원하는 걸 만든 게 아니잖아요. 만들어 놓고 "이런 혜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거꾸로. 예.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는 "어우 신기해. 재밌는 것 같아." 예. 근데 그 얘기까지 해요. 내가 원했던 건 아니야. 만약에 그 사람들이 원했던 걸 만들었다면 그분들이 가면 다 하나씩 사 왔어야지. 그러게요. 뭔가 그게 같이 있다는 뭐 거예요. 순간 기계값이 비싸거나 20 아니면 20 야 몇만 원짜리 30 몇만 원짜리 두 가지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공짜로 준다면 안 가져갔겠어요? 그런데 응. 뭔가가 좀 소비자들의 니즈 충족이 안 된 뭔가가 그러니까 있는 것 뭔가 같아요. 있는 거예요. 30 나라로 30만 원짜리 왜 확인도 안 하고 30만 원 사 가지고 왔다가 작동 안 되면 어떡하지? 음. 이게 부담이지. 이게 허들이에요 사실은. 음. 그럼 그거를 쉽게 해 줘야죠.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얘기만 들어보면 30만 원짜리 있고 얼마짜리 있대. 그거 자체가 공짜로 준 것도 아닌데 네. 저 같았으면 그걸 공짜로 줬을 것 같아요. 아. 음. 그래야 지속적인 원료 공급. 그쵸. 그러니까 그건 부담은 없잖아, 기계 사는 값이. 그리고 내가 내용물을 쭉 받아보서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들어. 근데 기계도 네. 공짜래. 그럼 더 사겠죠. 그걸 기계 음. 왜냐면 집에다 커피 머신을 갖다 놓고 나서 스타벅스 가서 계속적으로 사 먹겠어요? 아. 기계값이 아까우니까 집에서 계속 캡슐로 해 먹겠죠. 그쵸? 스타벅스가 맛있음에도 그렇네요. 불구하고.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어. 그분들이 마케팅 실패를 했네요. 음. 예전에 정수기도 이렇게 뭐 그럼요. 렌트를 하는 렌탈료가 이것뿐이에요. 비쌌는데 지금은 다 무료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비데도 렌탈을 그렇고. 그게 허들일 거잖아요. 아 렌탈료를 세게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맞다. 1,000원만 내래. 그러면 1,000원은 돈 같지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600 개월에 관리비 할부로 해 주겠대. 그럼 관리비 6 정도만 내고 AS 그럼요. 그러면서 어. 그럼 내용물은 공짜 계속 판매하고. 아니 600 아 개월 할부로 주면 공짜로 준 거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그렇구나. 이분들이 그러면 그 그게 부담을 실패를 줄여줘. 했네요. 기계에 비싼 거를. 아니 아 저는 실패라는 그러니까. 것보다 아까 인제 소비자들하고 인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바꿔야 된다는 아 거죠. 처음에 내가 전략을 세워 놨지만 소비자들이 "싫대." 그럼 바꿔야죠. 그냥 근데 "아니 나 저 치" 그거 문의됐어요. 그 기계 붙들고 계속 하나씩 음. 오는 거 여기저기 설명하러 다니고 그 아니 기계 그러니까 여전히 방향 음 자체가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거기 인제 친구분 데리고 가서 했다 그랬잖아요. 네. 좋은 것만 해 주지 나쁜 얘기 안 해요, 속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박정원 님도 그분이 초대했는데 가 가지고 싫은 소리 1000 마디 하면은 듣는 그 사람도 기분 나쁘니까 안 하고. 그쵸? 또 정원 네. 님은 "어이 내가 이분하고 뭐 저것 때문에 의상할 필요 있어."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해 줘. 그쵸. 좋네요, 아 좋네요. 신기하네. 좋네. 그럼요. 그래서도 나만 제가 안 사면 돼. 사야 할 필요를 전혀 못 그럼요. 30만 원 느끼겠더라고요. 하는 순간에 내가 부담스러운데 저 사람 보기 싫은데 나중에. 와 그렇잖아요. 좋은 소리만 하고 나오지. 절대 안 팔지. 맞아. 그러니까 그게 음. 소비자하고의 갭이 생긴 거라는 말이에요. 그걸 아 풀어줘야 돼.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컨설팅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그 제품을 못 봤지만은 똑같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네네. 것들이. 그래서 조정을 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제품 기계를 안 만들었어. 그분은 지금 기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죽기 살기로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안 된다고 또 음. 일본 가서 해 보려고 그러는데, 일본 놈들은 뭐 똑같지 않을까요? 걔네들이라고 돈이 많아서 그 수용을 할까요? 걔는 그러게요. 똑같아요, 진짜. 마인드는. 음. 그러니까 그 해결 음. 솔루션이 없으면은, 그 아 솔루션만 있으면 한국에서도 되는 거죠. 맞다. 이 진짜. 대학생들, 그러니까 대학교 2 학년 학생들인데 얘들도 렌탈로 했어요, 그 아이디어를. 기계 공짜로 아. 주겠대요. 근데 이 친구는 어. 기계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컨셉으로 만든 거니까 이런 기계래. 음. 근데 그거를 렌탈로 준다는 거예요. 어. 그런 좋은 어. 아이디어를 했는데 경진대에서 떨어졌어요. 내가 볼 때는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음. 떨어졌겠지만은 그 아이디어 학생들도 내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아. 근데 실제 내가 그렇죠. 만든 사람이라면 그 생각도 안 하고 만든 거예요, 지금. 내가 볼 음. 때는 기계를 만든 것부터가 지금 문제예요. 그거를 컨셉 앞에서, 제가 예전에 얘기할 때 컨셉 보도 할 때 "이건 돈이 안 들어요." 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분한테 지금 그건 소용이 없지만은, 그분이 또 사업을 음. 한다 그러면 그 컨셉 보드부터 만들어야 돼요. "기계 이렇게 할 거고 기계값이 300,000 원이래." 그럼 그땐 답을 줘요. 이미 대량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만들어 놓고서 대안이 없잖아요. 아니, 저 웅진에 코웨이도 처음에 만들어 놨어요, 그거 팔으려고. 음. 회사는 망해 가는데, 그래서 어떤 신입사원이 들어왔다가 네. 그걸 팔아오라니까 이거 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아. 당시에 뭐 서울 수돗물도 좋은데 누가 사 먹겠어요, 그걸 돈을 주고. 네. 지금하고 환경이 틀린데. 그러니까 영업사원이 음.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거 외상으로 주면 안 될까요? 음. 아. 할부로 주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부터 나온 게 렌탈이에요. 우리나라 렌탈 된 지가 얼마 안 돼요. 요새 안마 의자도 네. 보면은 집집마다 하나씩 있지 않아요? 다 있죠. 그 예. 다 다 렌탈이. 샀을까요? 네. 다? 어? 아니 처음에는 우리도 인제 사려고 그랬는데 너무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 몇 번이나 처음엔 다 쓸까?' 샀어요, 있는 예 사람들. 뭐 그쵸? 근데 지금 다 렌탈이더라고요. 그쵸. 안 있는 네. 사람들은 그다음에 어디 갔을까요? 찜질방 가 가지고 500 원짜리 코인 넣으면 다 하는데 뭐. 맞아요. 하루 종일 거기서 누워 있을 일도 없어요. 거기 있으면은, 환자나 누워 있지 일할 사람들이 거기 몇 분이나 누워 있을까? 그러게요. 실용성이 좀 자세히 보세요. 그 주변에 좋긴 보시면요. 좋지만 거기 거의 음 빨래거리로 쓰는 사람도 많아요. 예? 맞아요. 예. 렌탈 때문에 그런 그런 거예요. 곳이 그럼 집집마다 다 빨래거리를 쓰 그럼요. 그 렌탈을 하면, 그러니까 제일 빨래거리 많이 쓰는 게 그 러닝머신이에요. 맞아요. 운동할 거라고 해서 이거, 저도 그래요. 그러고선 나중에 또 헬스 끊어서 나간다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집에 있는데. 어차피 헬스 가고 등산 가고. 그럼요. 왜 헬스 음. 가겠어요.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은 처음부터 운동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 뛴다고요? 윗집에서 뛴다고 그러니까는 하루 뛰고선 그다음부터 그거 핑계 대고 안 하는 거예요. 사실 뛰려고 작심을 했으면은 바깥에 나가서 뛸 것도 많은데. 근데 음. 사 놓긴 했지 이거 팔리지도 않아요, 중고로 팔려고 그래도. 그러니까 옥골이하고 있는 거예요, 건조대로. 너무 정말 너 교수님 너무 예? 중요하네요. 이 알고 모르는 거하고 정말 이렇게 천지차이예요. 근데 저는 다들 아 경험한 사람들이 아 이렇게 진짜. 또 공감을 많이 하는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음. 그겁니다. "죽어봐야 저승을 아느냐." 어? 죽고 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걸 한번 보면 되죠. 그러니까 마케팅 음. 전략이라는 것도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네. 제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오늘은 네. 독가이다 보니까 필요한 얘기를 네. 정원님에 맞춰서 다 해 드립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여기 보면 어쨌든 그거예요. 세 가지 아까 중요한 거. 고것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또 사업을 다시 창업을 해야겠다 해도 그 아까 세 가지예요. 그거를 막 음. 고민하면서 나오면 안 돼요. 무조건 그건 이제 음. 바이블이에요. 첫 번째 유통점 네. 생각했잖아요. 판매점이 네. 있어야 팔릴 거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내가 네. 어디 입점하지 이거를? 입점하는 방법이 있을까?' 이거부터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없이 음. 일단은 그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 없이 만든 사람이 많다니까, 아까 기계 만든 분처럼. "만들면 음. 팔릴 것이다." 그럼 그 사람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아마
한 수십억을 가지고 시작했을 거예요. 한 1억도 아니고 기계를 만들었으니까 한 10억 정도 들어갔다 치면은 10억을 만드는 데만 써서 그래요. 지금 실패된 이유가. 그분이 자기가 예. 플라스틱 공장을 해요. 아 그럼요. 그래 그런 사람도 가지고 한다니까 보통. 그 그러면서 쉽게 그걸 아니 그 대량으로 만드는 만드는 거. 것만 난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차라리 그냥 음. 누구한테 오더 받았으면 훨씬 잘 사실 분이에요, 그런 분은. 음. 저 아니 그러니까 박정원 님이 한마디 음. 하셨잖아요, 지금 아까. 어디서 팔 음. 건 유통이 문제인데 그 얘기만 음. 한마디 해 줬어도 그분은 그렇게 고민 안 해요. 10억을 거기다만 쓰는 게 아니라 '아 그래 나 5억 여기다 쓰고 제품 만드는데 5억 그다음에 나중에 유통하려면은 그 사람도 밥도 사 줘야 되고 뭐 한다. 그러면 거기에 한 3억 써야지.' 이렇게 분배만 했으면 실패 안 해요. 10억을 거기다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 만나면서 설득하러 다니는 거예요. 설득해서 됩니까? 유통점에서? 돈 대 그렇네요. 돈인데. 한국에서도 안 어. 팔리면 일본에서도 아 마찬가지겠네요. 그럼요. 아 화성 가서 음. 파시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화성에 또 혹시 아나요? 그런 걸 또 원하는 사람이? 근데 화성까지 근데 델리버리가 그분이 될지 모르. 뭐 저 옛날 말로 자뻑이라 그러죠. 스스로 굉장히 막 아니 근데 자기가 그분이 위대한 줄 아니라 알아. 저는 어쨌든 그분은 이제 불특 불특정인 그런 사람이 무지 많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개발하는 사람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렇게. 그분이 음. 아니에요. 그분은 진짜 대다수의 지금 만들어 음. 놓고 못 파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아휴, 저도 정말 그럴 뻔했어요. 예. 그래서 음. 저는 이제 컨설팅 할 때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진 않아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는 안 와요. 왜? 의기양양 자기 거로 다 되거든요. 꿈이 지금 말리길인데 안 오죠 저한테. 언제 저는 이제 오느냐?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께 좀 상담 신중하게 받을게요. 아직 그림만 그리고 있는데 아 예. 그렇지. 정말 그러니까 제가 정말 중요해요.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다 저지르고 네. 나서는 저한테 올 절대 때는 항상 저지르기 전에. 네. 응급실 갈 때 온다니까 응급실. 피 철철 흘리면서. 음 많은 그럼 분이 그러셨다 그래 가지고 예 저는 저도 인제 첫 처치가 뭐냐면 일단 피를 지혈시키는 것부터 해요. "돈 쓰지 마세요 음. 지금부터." 그래서 붕대 감아 줘요.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너무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음. 결국 피가 지혈이 되면 그때부터 방법을 다시 찾아보는 거죠. 근데 음. 문제는 돈 다 쓰고선 그 수혈받을 피도 없는 거예요. 그때 오는 게 참 아쉽죠. 그래서 네. 죽어봐야 저승을 알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네.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창업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건 아닌데 그 프로세스만 딱 거치면은 걱정할 게 없어요. 진짜 탄탄대로인데 보인다니까요. 아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음. 음. 아무튼 여기 인제 액션 플랜은 좀 디테일한 것들을 좀 하나하나 찝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나중에 정원 님이 이게 성공하려면은 아까 인제 우리가 컨셉 만든 것도 되게 중요했고 한데 오늘 양식 드리는 걸 한번 채워 보세요. 이게 채워 보는 것부터 일이에요 사실은. 채우는 걸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돈이라 생각하면은 그게 보여요. 왜 채워야 되는지. 그다음에 캠페인에 대한 거,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인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요렇게 이제 로직 트리라는 게 인제 요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거를 하면 위에 게 이루어지고 하나씩 단계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목표하는 거. 그래서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까. 이 제품 팔면 얼마 파시려고요? 이것도 없어 사실은. 그냥요. 아니 근데 목표가 없는데 그게 성공하겠어요? 목표가 있다는 건 간절함이 있는 건데 목표가 없으면 간절함도 없잖아요.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뭐 '내가 한 1,000만 원 날렸다.' 생각하지. 아니 1,000만 원 10 번만 실패해 봐요. 1억이 그냥 날아가요 순식간에.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고. 1억을 내가 벌으려 생각하면 '어우 내가 얼마를 저축해야 되지?' 이거잖아요. 근데 쓸 때 너무 쉽게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목표는 진짜 잘 정해야 돼요. '내가 얼마를 벌고 싶어.' 그러니까 창업을 하기 전에 '내가 얼마 벌고 싶어.' 창업이 목표가 아니라 얼마가 목표예요 수치. 창업은 그냥 방법이잖아요. 그쵸? 창업을 해서 10억을 벌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해서 10억을 벌 수도 있고 아니면 집을 잘 사서 10억을 벌 수도 있어요. 그건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창업이 목표가 돼 버렸어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업은 수단이에요. 취업을 하셔도 돼요. 그런 거는 뭐 내가 연봉을 1억씩 받아서 내 10년 그래도 10억을 하려면 10년 걸려요. 예? 근데 연봉 1억은 내가 벌었을 때 얘기잖아요. 쓰고 나면은 1억이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10억이 되게 큰 돈이라니까요.
그래서 수치로 한번 목표를 한번 정해 보시라고. 자, 말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 세부적으로 가면 이런 겁니다. 포지셔닝 목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뭐 다이어트 음료에 대한 건데 이제 6개월짜리, 12개월짜리 틀리겠죠. 이게 성공하는 어 어떤 저거라면 좀 확대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정량적은 이제 수치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매출을 하겠다면 매출을 얼마, 그다음에 인지율을 올리겠다면 인지율 얼마, 아니면 여기에 이제 뭐 CGV 이제 컨비니언스 샵에다가 만약 입점을 하겠다 그러면은 몇 퍼센트.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 편의점이 100 개면은 뭐 여기 예를 들자면 35% 목표는 35개 매장에 들어가자. 이게 목표예요. 그 구체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들어가는데 뭐 몇 개월 걸린다 뭐. 그렇다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내가 열심히 해야 될지가 나오잖아요. 매출 60억을 하려면 한 개 매장에서 내가 몇 개 팔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정성적인 거는 좀 이미지로 좀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네들이 기존에 처음 들어가는 어떤 이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어떤 경쟁 제품이 있다면 나는 좀 더 이게 여기 보면 좀 디자인적으로 좀 나는 좀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거의 이미지를 좀 살린 좀 다이어트 음료로 이렇게 좀 이미지를 만들어 놓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년 동안에는 요거에 대한 어떤 확장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1등 목표가 중요한데 요것도 이제 사실은 처음부터 나오자마자 1등 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좁히는 거예요, 내가 1등 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박정원 님이 성신여대에서 뭐 대학원 1 등이다 하면은 1 등인가요, 지금? 예. 왜 웃으세요? 1 등 등수 1 등이잖아요, 1 등. 1 등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은, 오늘은 1 등이네요. 아 그렇죠. 오늘 혼자 계시니까. 그거예요 네, 이거. 오늘은 맞죠? 1 등.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학교 전체에서 나 1 등 하기 어려워, 목표로 네. 세운다면. 근데 네. 좁히는 거죠. 네. 그럼 운정 캠퍼스, 우리 수정 캠퍼스 하고 있으니까 운정 캠퍼스에 1등 해 볼까? 음. 운정에도 사람이 너무 많어. 과도 많고. 그러면 뭐 뷰티 융합 대학원에서 이렇게 줄여 놓는 거죠. 근데 거기도 음. 보니까 나보다 뭐 어린애들 갖다가 뭐 똑똑한 친구도 많아. 그러면 어려워. 오늘 같은 날 음. 됐잖아요. 1등 됐잖아요. 어. 1 등을 하고 나면 뭐가 좋아지냐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나도 하니까 되겠다. 맞아요. 그렇죠. 그럼 네. 다음번에 이제 맞아요. 수업에서 2명이 들어오면 내가 1등 하는 게 좀 쉬워지겠죠. 이렇게 하는 게 1등 네. 하더라. 그다음에 인제 대학원 전체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학원 동기들 중에서 음. 1 등을 할 수도 있고. 난 음. 소정이 보다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소정이 빨리 졸업시켜 버려. 그럼 내가 1등 하는 거고. 예, 이런 전략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1 등을 하게 되면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이게 영업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그런 시나리오를 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브랜드 매니저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다음에 이제 좀 기간이 지나면서 좀 확대가 되겠죠. 여기서 보면 이제 강남 지역, 서초, 송파구 이렇게 나눠 놓고 연령도 좀 줄여 놨어요, 위에서보다는. 그다음에 음. 이제 요것이 인제 확장 기간이 지나면서 늘리는 거죠, 쪼끔씩. 그렇게 했을 때 인제 음. 1 등의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자신감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음. 음. 자, 요게 인제 표인데 되게 복잡하게 써 있지만 어렵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첫 번째 알려야 되잖아요, 이 브랜드를. 이게 목표예요. 그러면 요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탑 오브 마인드, 이거는 이제 뭐 최초 상비율, 이건 뭐 안 외우셔도 돼요. 뭐 이거 광고회사들 다 하는 건데 인제 최초 상기율, 그다음에 비보조, 보조, 요건 좀 알려 드릴까? 나중에 혹시라도 잘난 체 해야 되니까. 비보조 인지율과 보조 인지율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차이가, 비보조는 도와주는 게 없는 거를 비보조라고, 보조는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광고가 있었냐면은 김고은이가 나왔어요. 윤여정이도 나왔네? 그러고 화장품인데 이렇게 막 바르는 거야. 스틱으로 만든 거야. 어떤 게 연상이 되세요? 브랜드가? 화장품인데 화장품을 막 이렇게 아, 앱, 가희?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희 버전. 도와드렸잖아요. 근데 가위라고 얘기는 네. 안 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아. 이게 보조 인지율이에요. 그 아. 광고와 관련된 얘기들을 막 하다가 내가 가위를 찾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보조 네. 인지율이라고 해요, 그거를. 음. 근데 비보조는 아. 그냥 화장품 생각나세요? 어떤 화장품 생각나세요? 딱 했을 때 어떤 것이 음. 생각나세요? 음. 화장품 브랜드 하면.
생각나는 브랜드? 뭐 설화수. 설화수. 그게 인제 이게 탑 오브 마인드예요. 최초로. 제일 먼저 음. 얘기하셨으니까. 탑.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나는 게 뭐세요? 하면서 계속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그럼 두 번째는 아 어떤 게 생각나세요? 두 번째. 어. 뭐 그리고 오휘. 옷이 뭐 또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쭉. 근데 한 소비자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많은 소비자한테 그걸 물어보면 처음에 음. 설화수 하는 사람이 우리 정원님 말고 여러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것이 첫 번째로 나오기는 되게 어렵겠죠, 사람마다. 음. 제일 먼저 아 1 등을 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래서 탑 네네. 오브 마인드는 작게 나와요. 그리고 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브랜드는. 왜? 아 제일 잘난 브랜드만 다 기억을 하는데. 그쵸? 시세 말로 1 등만 기억을 하는데 거기 1등 내가 해본 적도 없어.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 안 나오겠죠. 그래서 대부분 탑 오브 마인드에 나오는 브랜드들은 오래된 회사나 오래된 브랜드만 거기에 들어가요, 퍼센테이지가. 근데 비보조는 두 번째로 생각나는 걸 하면 2 등, 3 등이니까 거기에 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퍼센테이지가. 아. 그래서 고거는 안 가르쳐 줘도 어느 정도 나와요. 그래도 이거는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탑 오브 마인드는 5% 에서 10% 까지 나오면 엄청나게 좋은 브랜드예요, 탑 오브 마인드가. 그다음 어. 비보조는 한 고보다 좀 높아요. 한 15% 에서 한 30% 까지도 가요. 이 1 등만 아니면 되니까. 거기에 안 들어갈 수도 음. 있잖아요. 음. 그다음에 보조라는 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게 거기 나오죠. 네. 아마 네. 정원님 말고도 딴 사람한테 얘기해도 그렇게 그거를 가히 하면서 나오는 확률이 몇 퍼센트 될까요? 거의 뭐 음. 가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90%?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보조 인지율이 90%가 되는 거예요. 보조 어 인지율이. 그렇죠. 아 그러니까 10명 중에 9 명은 그렇게 설명을 해 가지고 설명을 계속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올 때까지. 그래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난 모르겠어. 귀찮아.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한 10%는 아예 화장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돼요. 아니면 광고를 못 봤거나. 네. 어어. 그래서 보조인지율은 되게 높죠, 지금 보면. 그래서 댕기머리 같은 경우가 99.5% 라는 게 너무 많이 알려져서 그런 거예요. 아. 그게 보조인지율. 음. 도와주어서 인지를 시킨다. 그래서 보조인지율. 음. 음 이해가셨죠? 네. 혹시라도 나중에 요 구분을 누가 이제 광고 관련해서 얘기하면은 잘난 체 하셔도 돼요. 보조와 아 비보조 요런 거. 음음. 네. 근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또 까먹을 네. 거니까 그냥 그때 가서 알았는데 하다가 또 이제 머리 치다가 나중에 '그거였구나.' 하면 돼. 음. 아니 우리는 이렇게 자꾸만 암기를 잘하세요. 하려면 안 되고 그때그때 또 네. 생각나면 또 들어갔다가 빠져나와야 돼요. 아니면 죽어요, 우리가 머릿속에 계속 아 머무르면. 자 아무튼 인제 들었다 놨다 하시네. 인지율은 고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그런 거를 네. 하려면은 인제 결국 여기 지금 얘기해요.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광고를 하거나 그다음에 홍보를 하거나 음. 이걸 통해서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네. 정원님이 그런 얘기를 아까 뭐 소라수 아니면 오희 이런 얘기는 뭐 내가 직접 꼭 안 쓰더라도 그런 거 들어봤어. 아니면 광고를 통해서 봤어. 이런 거죠. 그쵸? 꼭 내가 써야지만 기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써서 기억하는 경우가 더 많죠, 사실은. 광고도 뜨는 거고. 이제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해서 탑 오브 마인드에 만들겠다라든지 보조도 마찬가지죠. 가히가 그렇게 뭐 광고 모델도 많이 쓰고 광고를 많이 했기 때문인 거지 스틱으로만 만들었다고 된 게 아니에요. 스틱 코스메틱 중에 요새 뭐 짝퉁도 많이 나오거든요. 가인이 나오니까 뭐 자스도 나오고 뭐 별의별 게 다 나오거든요. 어. 근데 그런 것들은 인지를 못 해요. 아무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라고. 가인 말고 또 스틱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뭐 이렇게 정도까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기억을 못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요 브랜드 알리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요런 목적이고요. 뒤에는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여기 보면 뭐 4대 매체라는 게 뭐 우리가 TV, 뭐 라디오, 신문, 뭐 잡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런 데다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탑오브거나 아니면 보조인지율을 만들어낸다. 그죠? 또 지난주에 얘기했던 BTL이라든지 뭐 바이럴을 통해서 구전 마케팅을 하겠다. 요게 인제 세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막 외울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브랜드에 대한 영역이 하나,
그다음에 아까 유통에 대한 거 얘기했죠. 입점을 해야지 팔릴 거니까. 입점을 어떻게 할래? 어떤 매장에 들어갈 거야? 구체적으로 뭐 그 매장 내에서는 인테리어 어떻게 할래? 뭐 이런 건데 굳이 이거 꼭 외울 필요 없다는 거죠. 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뭐 프로모션도 필요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 매장에 입점했다고 소비자들이 "와 가서 내가 사야지." 하는 게 있을까요? 예전에 그 허니버터칩 정도 되면 몰라도 그것도 막 하도 떠들어대니까 나만 안 먹은 것 같아서 궁금해서 먹는데 요즘은 마트 가 보세요. 아주 쌓여 있어, 쌓여 있어. 맛이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소문 때문에 먹기도 해요. 아무튼 소비자한테 뭔가 구매를 하게끔 뭔가 그 딱 포인트를 줘야 돼요, 프로모션들이. 세 가지 작업만 필요한 겁니다. 사례를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1, 2, 3 전략 한 3개 정도, 뭐 10개 정도 하면요. 이게 뭐 나 하다가 지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1, 2, 3만 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나머지도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거라도 잘하라는 게 이제 처음에 아까 빅픽처예요. 세 가지. 알려줘야 돼. 그다음에 입점을 해야 돼. 그다음에 입점한 후에 소비자가 직접 사게끔 하는 세 가지 정도만 하면 된다는 거죠.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판매에 있어서 전략들은 다 이것도 빅칸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 양식에 쭉 맞추면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거 질문하더라고. "세 가지만 해야 돼요?" 아니요. 10 가지 있으면 10 가지 해도 되는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걸 외우지 말라는 거고 그냥 양식을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건 캠페인이에요. 캠페인을 요렇게 기간별로 정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뒤에 인제 요건 예전에 인제 민들레 영토라는 그 카페점이 있었는데 거기서 인제 음료수를 만들고 싶대요. 그래서 인제 그거를 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인제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하자 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다 목표를 세운 거죠. 처음에는 신제품이니까 체험을 시키겠대. 그래서 뭐 "이야기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민들레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이제 연상을 시켜서 하는 거죠. 요즘 나왔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오징어 게임 때문에. 그다음에 인제 행운의 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인제 호기심을 좀 자극하는 거, 그다음에 브랜드의 어 자산을 좀 구축하는 이런 식으로 인제 목표를 정해 놓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 제품을 어떤 걸 출시할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아까는 옆으로 했다면 요거는 이제 위아래로, 그러니까 편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 맞는 게 아니라 대신에 여기에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인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한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략을 세우고 나면은 인제 여기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거, 아까 인제 그 키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요건 인제 체크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어 만들어 놓은 걸 보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거죠. 자, 마케팅이 인제 일관성이 있느냐. 인제 IMC 개념에서 아까 인제 통합적으로 인제 하는 부분이죠. 이거는 어쨌든 비용에 대한 효율성도 있고 좀 이렇게 하면 좀 집중이 되느냐 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브랜드하고 전략이 좀 일치성이 있느냐,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고 또 논리적이냐. 어 그다음에 인제 타겟 선정, 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 보는 부분이 필요하고, 어 내가 경쟁사 입장에서 이 전략을 보면 무시무시할 거냐, 위협적이냐 하는 거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봐 주라는 거예요. 소비자가 이렇게 하면은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해서 확 달려올 것이냐, 구매 동기가 생기게 될까? 요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의 통로가 충분한가?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로 가니까 안 돼. 한국에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한국에서 안 됐을 때 한국의 다른 동네를 가는 게 중요한데 갑자기 한국에 안 된다고 생각해. 몇 분이나 만나 보셨지 모르겠어요. 강남에서만 만나? 근데 강북을 가보지도 않고. 그럼 갑자기 일본으로 간대. 이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통로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어떤 다양한 어떤 내 고객을 정해 놓고 이런 거에 대해서 수용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험 요소나 간과 요소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점검이 안 됐기 때문에 아까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 고통을 느끼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해왔던 부분 때문에.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인제 이것이 작성이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왕이면 좀 남이 안 했던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나리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로나19 누구도 예측을 못 했잖아요. 이제 만약에 이제 시나리오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오프라인이 안 돼.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면 뭐 온라인으로 가 볼까? 이런 것들도 시나리오에 예측을 하는 거예요. 꼭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는 거와 없는 경우. 그래서 최근에 본다면 중소기업들이 이제 회복되겠지.
근데 2년 동안에 그냥 너무 고통을 당한 거예요. 2년 동안 한 것도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그냥 문 닫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뭔가 피보팅한 기업들은 살아남아요. 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화장품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어들 찾아다니까 하는 사람들이 한 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야 여기 이 탱크에서 다른 제품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다른 제품이 뭐가 있어?" 하다 보니까 그게 손소독제예요. 아니면 손세정제를 만든 거예요. 나는 야 이건 너무 수익성이 떨어져서 안 만들 건데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오더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은 단위당 수익성은 떨어졌지만은 공장이 안 노니까 월급을 아니 놀면 다 월급 줘야 되는데 그거 어떡해요. 기계값도 다 날라가고. 그러니까 논이 만든다 생각하는데 이것이 오더가 너무 넘쳐나 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음 매출이 더 늘어나고 수익성이 좋아진 회사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시나리오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자 이게 사례인데요. 이거는 이제 올리브영에서 했던 사례인데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앞에서 하도 얘기해서 이제 끝내야지. IMCA 골 뭐 이런 것들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 미션에 대한 것들 이렇게 보타니키를 보라는 브랜드를 하면서 요런 비전과 미션을 만들어 봤고 인지율의 목표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포지셔닝 목표도 이렇게 정했어요. 이거에 따라서 아까 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요 목표에 따라서 해야 될 거, 인지에 대한 거, 브랜드를 알리는 방법들에 대한 활동들을 쭉 써 놨어요, 여기다. 그다음에 상품과 관련된 그다음에 여기 유통도 있었는데 여기는 올리브영이니까 자기네 매장이에요. 그래서 매장 내에서 부분이기 때문에 입점을 위한 노력은 안 해도 돼. 근데 대신에 매장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할 건지를 쭉 이렇게 한번 기록을 해본 거고 그다음에 판매력 강화를 위해서 어 소비자들한테 어떤 부분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을 이걸 둔 거예요. 브랜드 이지율을 왜? 신브랜드이기 때문에 새로운 브랜드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려서 소비자가 알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일본에 들어갔어요.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인지율을 확보하고 두 번째는 10,000명의 앰바서더 지금으로 말하면 인플루언서를 좀 개발하자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10,000명을 어떻게 확보할 건데 첫 번째는 여기에 보면은 샘플링을 통해서 만들자. 그다음에 온오프에서 이제 이런 어 좀 부전 마케팅을 하자는데 그러면 "야 이거를 어떻게 만들 건데?" 하다 보니까 인제 CJ그룹의 신입 여사원들 또 뭐 캠퍼스에서 리크루팅할 때 또 만드는 거 또 임직원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어낸 거죠. 그러니까 요걸 딱 요런 마케팅 실행을 하면은 '요 베이스 캠프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럼 그걸 통해서 10,000명의 앰바서더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이럴을 위해서 뭘 할 건데 그럼 브랜드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또 컨셉에 대한 캠페인을 만들어서 근데 캠페인을 어떻게 할 건데 이 프로모션을 보시서스라는 프로모션, 국민 세럼, 그다음에 보온 리스트, 증정 이벤트 요런 활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1 구역에 대한 거, 2 구역에 대한 거, 3 구역에 대한 거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어간 거죠, 방법론으로. 이거 보고서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게 하루 만에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석 달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고치고 그 아이디어에서 토론하고 혼자 한 게 아니라 그 각 팀 내에서 계속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를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해 보면 어떨까?' 여기 또 예산까지 다 한 거예요. 이건 최종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낸 어떤 활동들이 있죠. 여기 보면 테스티모니얼 뭐 증언식 광고를 해 보자. 그다음에 파워팩 매장 내에서 한 달 동안에 우리 브랜드를 노출시켜 보자. 그다음에 티저 광 퀴즈를 한번 내 보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계열사들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서 올리브영이나 뭐 빕스, CGV 여기에 인제 모니터들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우리 브랜드를 자꾸 노출시켜 보자. 이런 것들을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요 캠페인에 대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보타니cal 볼을 캠페인에 걸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요 캠페인을 아까 이제 기간별로 정해 보죠. 그래서 인제 출시를 9월 1일 날 출시하는데 그 이전에 해야 될 거 8월 달에 어떤 걸 할 건지 그래서 여기 보면 화제성을 유발하는 어텐션 게팅을 위한 어떤 그런 캠페인을 하자. 그다음에 출시하면서는 뭐 에너지 오리진에 대한 것들 왜 이게 에너지 뱅크라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석 달 동안에는 뭐 이렇게 뭐 20 대의 어떤 그런 이슈를 캠페인에 담아 놓은 겁니다.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걸 하나씩 이렇게 풀어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그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어떻게 할 건데 여기 테스티모니얼 동영상을 제작한다면 뭐 셀레브리티 대신에 20대 중반의 일반인을 섭외한다. 그다음에 타겟의 피부 고민을 관련해서 뭐 어떤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15초 정도로 짧은 동영상을 제작한다. 3-4명을 섭외한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만든 거죠. 그다음에 요건 프로세스상에서 본다면 이런 식으로 동영상 촬영에 참여자들을 만들어 놓겠다. 그다음에 파워팩에 대한 거, 그다음에 파워팩의 전략적 활용, 아까 동영상을 이렇게 활용한다 그랬죠, 매장에서. 그럼 티저 퀴즈도 이런 식으로 뭐 여기 시험 미음 이렇게 하는데 초성 퀴즈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맞히면은 뭐 500만 원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계열사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동영상 보여주는 거, 그다음에 TV 광고를 이렇게 진행하는 거, 두 번째 앰베서더 10,000명 모으는 거, 구체적으로 하는 거. 각각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출시를 해본 적 여기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거의 그냥 뭐 그렇게 하면 되겠지 뭐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매장 내에서 구조 마케팅을 위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스토리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했었던 뭐 바이럴을 하기 위한 거, 그다음 보니스트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거 뭐 에너지 뱅크 저금통을 만들어서 뭐 후원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월별로 해야 될 활동들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애뉴얼 플랜인데 이거를 1년치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비로소 요거는 이제 실순양식이고 여기다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거죠. 앞에 내용들을 보고 그다음에 요것도 역시 여기다 채워 넣어 보고 그다음에 캠페인에 대한 거 뭐 요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냈고요. 오늘 이제 런칭 전략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아까 뭐 하나의 예로 그분이 귀가 간지러울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정원님이 좀 잘 이해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도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에는 이제 기말고사 SP 과제를 이제 발표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면서 종강을 할 거고요. 한 학기를 좀 마무리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런칭 전략에 대한 얘기지만은 이 브랜드라는 것이 그냥 영업에 아까 우리가 전략을 잘 짜와 가지고 영업에서 그냥 이렇게 잘 팔 것이야 하는 뜻이 아니라 이 브랜드를 지금까지 우리가 잘 탄생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애들 키우듯이 이제 또 애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처음부터 막 걷지를 않잖아요. 유치원 처음부터 가는 게 아니니까 우유도 먹여야 되고 밤에 자다가 깨서 막 울면은 또 애도 어 다독거리면서 키워가는 거잖아요. 마치 브랜드도 마찬가지. 신제품도 보면은 처음부터 우뚝 서 가지고 대박 나는 건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부분이고 컨셉과 관련해서는 좀 단순할수록 더 좋습니다. 이제 복잡하게 얘기할수록 소비자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들어주지 않는 부분도 있고 경쟁사 대비했을 때 우리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단순해져야 되는 컨셉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소비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 창업하려고 하는 모든 부분들, 마케팅하려고 하는 부분도 소비자가 들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걸 물어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었을 때 대박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제품이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걸 찾아내. 그럼 런칭 전략의 성공 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가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질문은 없겠죠? 네. 예, 하지 마세요. 질문은 개인적으로 교수님 상담 통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은 네. 듣는 것만 해도 되게 피곤했을 거고 복잡했을 건데 어쨌든 뭐 아니 새로운 너무 거를 아는 좋았어요. 것보다는 알고 계시는 네.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리어레인지 하는 것이 더 목적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끝까지 경청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니었으면 네. 혼자서 외롭게 아 마이크와 모니터 보면서 떠들 뻔했는데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